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자, 오늘 시장 다들 어떻게 매매 잘 하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목요일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목요일 날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아랫꼬리를 좀 잡아주는 흐름이 좀 나왔었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코스닥 동반 반등을 해주면서 목금 그래도 시장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오늘은 네 코스닥은 거의 반등을 뭐 하지 못하고 마감이 됐고, 또 거래 대금도 큰 폭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주었으며, 코스피 또한 뭐 장 후반에 낙폭은 줄였으나 들어온 자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반등을 해도 사실 제가 느끼기에 최근에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시장의 종목군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형주 위주의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또 대형주는 단기간에 폭발적인 흐름보다도 서서히 올라가는, 또 외국인이나 기관 즉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난이도가 높은 시장의 흐름이 1월 20일이죠. 1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말 그대로 시장은 저 PBR 관련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대거 급등을 하는 과정에, 고 PBR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시장에서 급락을 거듭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요즘 같은 시장에 이런 중소형주들 하루에 10% 이상 떨어지는 게 예사일이 아니고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약간은 이런 부분이 참 종목군들 사기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시장이 급변하는 구간에서 발생된 모습인데요. 주말 사이에 저도 이제 많은 뭐 리포트들이라든지 많은 외신 자료들, 그 다음에 외국계 리포트들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일본의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 일본하고 똑같이 간다라고 하면, 일본도 이 정부 정책을 처음에 발표하고 나서 관련된 저 PBR 종목군들 단기에 폭등했다가 그 이후에는 폭락을 하고, 다시 고 PBR 종목군들 빠진 만큼 또 올라갔다가, 또 저 PBR들 올라가면서 이러한 종목군들 또 다시 급락하고, 나중에는 이제 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제서야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됐던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아요. 급하게 정부에서 진행된 이슈가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자금 계획이 많이 꼬였겠죠. 한쪽에서는 그런 과정에 고 PBR 종목군들 일단은 냅다 기관 쪽에서는 다 던져버리고, 외국인도 일부 던지는 쪽도 있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수급적인 왜곡 현상에 의한 급등락이, 뭐 한쪽에서는 급등이고 한쪽에서는 급락 현상이 발생해 버린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정책 발표가 어느 정도 이제 세부안이 2월 말 정도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 바라보는데요. 사실 이게 확정된 게 아니어서 설 연휴 이후에 바로 2월 중순이자 이지 않습니까? 그럼 2월 중순에서 2월 말까지는 바로 또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딱 일주일 지나버리면 바로 2월 말이 될 건데, 그럼 생각보다도 빠르게 2월 말 형이 돼서 이런 정부 정책의 발표가 될 것이고, 그 발표가 되는 시점이 좀 비교적 큰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특히나 2월 말이 되면 현재 급등했던 대부분의 지주사, 그 다음에 금융, 보험 종목군들의 배당락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이 아마 그 시점에 발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고로 제 결론은, 뭐 전체적인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제 결론은, 우왕좌왕 할 필요 없다. 지금 물려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지금 돈 벌기 위해서 구정 전에 저 PBR 종목군들 잘못 들어갔다가 연휴 직후에 폭락 맞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꼭 하고자 한다면 거래 대금이 살아있고 수급이 살아있는 현대차, 기아만 보지, 나머지는 그냥 보지 말고 인내하고 여유롭게 버티고 좀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저 PBR 관련주 고점에 주의하시고, 연휴 기간
시장이 제한적인 수급에 의해서 급반등은 없겠지만 코스닥도 희망을 버리지 말았으면 한다. 또한 현 저 PBR 주도주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기아와 현대차만 대장으로 보고 나머지는 다 접고 매매 대상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을 보면은 참 안타깝죠. 미국 시장 어제 대폭등을 하고 뭐 나스닥 선물이 엄청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생각보다 지저분하게 흐름이 이어졌는데 뭐 일부 선 반영이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일부 차익 매물이 오늘 발생을 했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발생된 외국인의 대량의 선물 매도가 9시 30분 10시까지 해서 1조가 이미 매도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매도의 강도가 굉장히 셌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현대차의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현대차가 이러한 지주사들 저 PBR 종목군들을 끄집어 오르는 과정 속에서 고퍼 종목군들이 다시 녹아버리는 시장의 흐름이 오후장에 발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에 폭락했던 뭐 현대힘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서 급반등이 나왔는데 재료 없이 낙폭과대에 의한 수급적인 논리에 의해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냥 재료적, 차트적, 수급적 흐름에서 발생된 부분이다라고 보여주고, 최근에 시장에 힘이 없는 쪽은 말 그대로 내러티브한 이런 꿈과 희망을 먹는 코스닥 종목군들이 반등의 힘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부분이겠죠. 오늘 좀 의미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차이가 나버리는 이 거래 대금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따 거래 대금 보겠지만요. 계속 뭐 14조, 뭐 13조, 계속 10조대를 넘어가는데 코스닥 거래 대금이 오늘 7조 6천억이 나왔죠. 최근에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연초에는 막 10조 넘어가는 흐름 속에서 코스닥이 진행이 됐다면 오늘 7조대로 거래 대금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이 코스닥 유동성이 상당히 좀 약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구정까지 이제 딱 3거래일 남았는데 뭐 정말 시장 난이도 제가 느끼기에는 극강인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매매의 빈도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스윙으로 들어가면 더 밀리는 것도 사실인 장인데, 들어가기 앞서서 상황은 바뀔 것이고 지금 급반등 안 나와도 때 되면 다 잘 될 것이다 생각하시며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장일수록 배움이 큰 법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항상 기록으로 남기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오늘의 일기를 보면서 나의 잘못된 점이라든지 틀렸던 점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발생하냐면요, 비중입니다. 비중. 제 경우에는 이제 비중이에요.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뭐 다 때려박지 않는 그거를 고쳐줬던 것이 기록이었습니다. 시장에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고 아무리 좋을 것 같아도 절대로 한 방에 다 몰아넣지는 않죠. 단타, 돌파 매매는 달라요. 내가 완전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이거를 단타의 입장에서 돌파 매매로 들어가서 이 지점 아니면은 다 던져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좌에 돈을 박아놨다면 그 돈 다 들어가도 됩니다. 돌파 매매 다 때려박고 손절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결국 핵심은 비중 조절에 있다. 비중 조절에 있다. 라는 거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항상 느끼는 것 같고. 자, 전주 미 증시는 메타 실적과 아마존 급등, 그리고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과 반도체 AI까지 합세한 강세 흐름이 고용 지표 호조에 따른 국제금리 급등을 무시하고 급등하면서 마감이 되었고, 다시금 추세를 살려놓은 모습이라 꺾일 때까진 꺾이지 않았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국내 증시의 상황이겠죠. 전일 증시 역사상 가장 많은 외국인 매수가 몰린 날이었습니다. 선현물 3조는 라는 기록을 갈아치운 날이었고, 그로 인한 기대감도
상당한 날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은 그닥인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증시 밸류업 프로젝트 시장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은 정부의 정책에 지금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의 극명한 디커플링이 펼쳐지고 잘 가고 있던 종목들은 급락으로 바닥권 저 PBR은 급등으로 흐름이 갈려버린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생각이 드네요.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서는 2월 말에 세부안 발표, 3월 말 확정 발표라고 하는데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르면 설 이후에 바로 발표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금일 시뮬레이션도 발표가 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최근에 현대차에 다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뭐 지난주에는 토요타의 헛발질과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이 시뮬레이션에서 현대차가 자사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유보현금 19조를 가지고 우선주 8조 들어가지고 전부 소각해버리고 그리고 한전부지 팔아치우고 KT 정리하고 현대건설 지분 정리하면 미래 모빌리티에 10조 투자하고 배당 확대하고 이에 대한 부분을 주주 환원을 3에서 50%까지 늘리면 주가가 2배 간다. 이 내용을 발표를 해버리니까 현대차가 좀 강했었고 시가부터 거기에 더해서 인도 법인을 9월 중에 상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찌라시까지 동반했기 때문에 오늘 현대차가 정말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사실은 현대 기아차만 좀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매매는 딱 두 종목 진행을 했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삼성물산 이렇게 딱 두 종목 매매를 했었는데요. 기아차를 원래는 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대차가 수급이 너무 좋아서 기아차는 포기를 하고 현대차는 그냥 조금 발만 담그는 정도에서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지금 현 시점에서 현대, 기아만 봐야 될 수밖에 없냐면 다름 아니라 거래대금입니다. 압도적인 거래대금 속에서 수급 자체가 이쪽의 종목에 쏠리기 때문에 만약에 3일선이 깨진다면 안 보면 되는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면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최선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선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증시 밸류업 프로젝트 말 그대로 너무나 극명하게 지금 시장에 갈린 부분이라 자칫 잘못해서 고가의 이러한 종목군들 갈아타고 이 고 PBR 종목군들을 손절하는 흐름에서 이게 시장이 극적으로 반전이 일어나 버리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을 약간 인내하면서 시장의 변화를 캐치하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일본의 경우도요. 처음 정책 발표 시점에서는 별로 움직이지는 않았다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움직였는데 이제 일본은 그런 말을 했죠. 2026년도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해 줄 테니까 똑바로 안 하면 니네들 다 상장 폐지까지 고려한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부랴부랴 고 PBR 종목군들이 막 올라가는 흐름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할 것이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only 저 PBR로 인한 부양에만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 프라임 등급과 스탠다드 등급으로 나눠놓은 상태에서 스탠다드 등급 즉 성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와 지원 정책이 더 많이 나갔습니다. 네, 성장주에 대한 정책이 더 많이 나왔고 정부 자금이 더 많이 투입이 됐고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은 니들이 해라. 니들이 돈 내서 니들이 번 돈 가지고 부양을 해라. 그 다음에 성장주는 정부에서 돈을 퍼부어주겠다. 성장해라. 이러한 정책이 동반해서 나왔기 때문에 국내도 동시에 코스닥 관점에서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또한 주변에서 풍문으로 들은 내용이기도 하지만서도 정부가 코스닥 죽이려고 이런 정책을 만들진 않았을 겁니다. 증시 부양은요 한쪽만 해서는 되는 것도 아니겠죠. 이쪽에서 성장 관련한 세부안도 동시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옮겨서 뭘 해보겠다라는 생각보단 물리면 물린 대로 설 이후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저도 종목 물리고 또 힘들고 그런 어려운 구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 하에서 대응을 하고 일정 부분 더 밀리게 된다면은 한 번 정도야 더 사볼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기다려야죠. 지금 반등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현대, 기아는 글로벌 티어 그룹들의 시총을 고점으로 저는 잡고 대응해 보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제 현대차와 뭐 비교할 대상으로는요, 저는 포드와 GM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GM 68조, 포드 61조인데 당연히 현대차보다는 매출 규모는 조금 더 많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현대차가 좀 더 이제 포드보다는 높고 GM보다는 낮고 그런 상황인데요. 뭐 적정하게 시가총액을 본다면은 뭐 맥스 55조, 60조까지 잡아놓고 눌림시 강하게 수급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봐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단 3일선 꺾이기 전까지만 일단은 종목군들을 봐볼 거고요. 대신 자동차 부품 쪽은 최종적인 생각인데 아예 안 보는 게 맞겠다. 이건 정부 정책과 토요타의 뻘짓 그리고 현대 인도 법인 상장 찌라시까지 더해진 결과고 자동차 판매량의 드라마틱한 증가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 이슈로 오늘 장중에 이제 뭐 이렌시스라든지 삼성물산이 저점에서 급반등하는 일이 오후에 좀 나왔는데요. 오늘은 당연히 이런 부분으로 올라온 종목군들은 셀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후에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한지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융회사들 그리고 대기업들 자꾸 실적 발표하면은 전부 다 지금 자사주 매입 이슈를 좀 만드는데요. 오늘은 우리금융지주가 또 이러한 이슈를 좀 만들어놔서 금융회사들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쪽에서 이런 이슈들이 또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내일이 아마 2월 6일이 신한은행 또 IR이 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군들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2월 7일 날은 HD 현대건설기계에서 실적 발표가 좀 있는데요. HD 현대인프라코에서도 자사주 매입 소각 뭐 발표하니까 뭐 시간에 좀 올라가는 요새 시장의 트렌드가 그러하니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상한가는 뭐 사실 뭐 CCS, 신성 ST 초전도태 이슈로 두 개가 상한가 같고 뭐 신규 상장이고 나머지는 바이오 이런 부분인데 거래 대금을 보면 현대, 기아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현대차가 1조 이상 터지면서 연 이틀 2조 원대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흐름이다. 시장에서 압도적인 흐름이다 라고 봐야 되고 그 외 종목군들의 거래 대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터지고 있기 때문에 내 종목군들이 생각 외로 막 강하게 밀려버리는 거는 거래 대금 없이 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거래 대금이 좀 말라가는 이 구간을 좀 인내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뭐 시간에 관련해서 종목군들 좀 올라온 거 있지만은 이 교육주 좀 올라왔는데요. 교육주 올라온 거는 이제 내일 또 정부 정책 하나가 있다 보니까 올라온 것 같고 올라오면 다 팔아야 되겠죠. 이런 거는 시가에 따라 붙는 필요는 없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지수 한번 볼게요. 코스닥 지수인데요.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문제가 거래대금이 지금 7조대 로 떨어졌는데요. 떨어지면서 이제 거래대금 감소하는 거는 그닥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대금이 최저로 찍었을 때 바닥 시그널이 나오는 흐름은 괜찮아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뭐 여기서 바로 급반등을 하기보다는 여기서 좀 더 밀릴 수도 있고 이런 근처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각각 연초마다 이런 흐름이 좀 제각각입니다. 어쩔 때는 연초에 이제 이때죠. 설 전에 급락했다가 해서 설 이후에 좀 급반등 해주는 흐름도 있었고 작년에 뭐 이때도 설 전에 2020년도 설 전에 뭐 이렇게 뺐다가 이때 아마 이때였던 것 같아요. 설 전에 뺐다가 코로나 이슈 때문에 뺐다가 쭉 올렸는데 코로나 더 확대되니까 또 급락해 버리고 19년도는 설 전에 뭐 흐름 좀 지지부진하다가 3월달에 반등하고 쭉 밀렸고 2018년도 이때는 제약바이오 랠리 있었을 때라 좀 달랐을 겁니다. 아마 이때 이제 급락하고 뭐 셀트리온이랑 반등하는 시점이어서 이 구간 언저리인데 이때랑 각각의 흐름은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코스피 잠깐 보면요. 코스피는 그나마 코스닥보다는 강하죠. 거래 대금이 지금 10조 원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코스피 우량주 장세가 분명히 펼쳐지고 있다 라는 거 변함 없는 것 같고요. 코스피가 이러한 수급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 윗구간을 트라이 하려고 갈 수도 있어서 그 트라이를 하게 되면 현대차, 기아차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5일선 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3일선에서 지수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이러한 수급이 이어지는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현대차 일단은 현대차 시가총액 50조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도 프로그램으로 1200억이 계속 들어왔고요. 장 초반에 시가 갭을 뜨고 나서 현대차도 바로 좀 밀렸죠. 거의 마이너스권까지 내려쳤기 때문에 바로 좀 밀렸었는데요. 저는 기아차를 회원님들하고 좀 보다가 좀 봤었는데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거래대금 동반해서 빠지더라도 이거를 지금 다 잡아먹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분봉에서 1300억대 초대량 매물이 나왔는데 이걸 좀 받아 끌어올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현대차가 여기까지 빠졌으면 매수 존이었는데 내일은 또 빠져도 이런 구간이 또 지지의 영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는 안 죽을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영역들이 지지의 영역이 저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이런 구간에 지지해 주는지 봐야 되고 오늘의 시가 이런 구간도 의미 있는 자리여서 이런 구간들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점 구간은 뭐 이 윗구간이죠. 일단은 1차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24만원인데요. 24만 4천원부터 25만원대까지는 강력한 저항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구간을 한방에 뚫지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뭐 그런 관점에서 저항을 일부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1차적으로 25만원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25만원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되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력한 매물대가 이곳에 존재했습니다. 11만 5천원 이 자리에 보면 연봉상 의미 있는 구간일 거예요. 연봉 월봉으로 따졌을 때 11만 5천원, 11만 8천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의 차트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뭐 확실한 지지나 저항이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은 차트에다가 뭐 의미를 부여한다면 11만 4,500원 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음봉의 거래대금이 있는 이 구간에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있다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신고가 영역이라 위에가 열려 있는 거는 기아가 열려 있죠. 그래서 3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상방의 흐름을 보고 예를 들어 3일선이 이탈한다 라고 하면 일단은 관망하고 좀 봐야 될 겁니다. 각각의 이평선이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내일은 시가가 3일선을 이탈하는 부분이죠. 시가가 이제 오늘 정도 출발을 하게 되면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시가를 깨고 내려왔는데 3일선을 맞고 저항을 맞아버리면은 이렇게 음봉으로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기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선물로 매수를 좀 들어갔었고요. 여기서 좀 돌릴 때 급하게 좀 선물로 좀 따라붙어서 뭐 이런 구간에서 그냥 매도를 했었고 기아는 매매를 전혀 하지 않았고 삼성물산 정도 여기서 거래 대금이 급증하길래 그냥 여기 보면서 한 이 정도 근처에서 따라잡았던 것 같아요. 좀 빨리 따라잡긴 했는데 바로 여기 앞에 여기 돌파할 때 좀 따라 붙어 가지고 뭐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죠. 뭐 1%, 한 2점 몇 프로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매도하고 일단은 안 봤던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은 현재 지주사들의 대장주죠. 지주사 안에서 삼성물산이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은행주 안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종목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빠지더라도 대장주는 반등을 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반등을 못하는 흐름이잖아요. 대장주는 반등을 하고 나머지는 반등을 못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점 생각을 해서 종목군들을 저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밖에 이제 뭐 오늘 뭐 현대힘스나
이런 종목군들 좀 올라오긴 했지만은 사실 지금 뚜렷하게 제 기준에서 종목군들을 막 함부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려서 가더라도 좀 잡고 싶다라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좀 물리더라도 그냥 일단은 잡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종목군들을 잡아 들어가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안에서 소재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는 종목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미래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들도 다수 존재를 하죠. 종목군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분명히 있고요. 로봇 종목군들도 뭐 뉴로메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계속 봐놔야 되고, 티로보틱스도 봐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다 빠지잖아요. 다 빠지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좋았던 종목군들, 포바이포도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좀 내려왔고, 뭐 스코넥도 뭐 단기간에 급락을 만들어 놓고 빠지는데, 결국은 네, 어느 시점에서 언제 자리를 잡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서 그런 관점을 좀 보면 괜찮겠다 싶고요. 2차 전지 대장은 엔캠이죠. 엔캠이 딱 버티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는 엔캠 그리고 전구체의 에코앤 드림 정도 강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휴 전까지는 저도 적극적으로 시장을 대응하기보다는 네, 보유하고 있던 종목군들 그대로 홀딩하면서 네, 종목군들 지수가 더 빠지면 비중을 좀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시장을 좀 대응해 보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시장이고, 그로 인해서 매매를 많이 소극적으로 좀 하고 조심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정 전까지는 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